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지나가던 버스 기사입니다. 운전 잘한다고요? 혼자 버스 운전하는 거랑 만차인 상태, 특히 노인분들 태우고 나서 운전하는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거 이제 예전에 추석 때 이제 고민사연이 왔던 건데 그 사연에서 이제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다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그 앞전에 고민 사연 때부터 다시 돌아가야 돼. 뭐냐면 이제 제가 추석 연휴 때 그 사연 받은 게 있거든요. 그 사연자분이 그런 거예요.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데 공장에서 일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다른 지역을 보던 차에 버스 기사 있어가지고 자기 말로는 올해까지만 공장에 나고 내년부터는 이제 버스 기사 쪽으로 일하려고 한다. 그래서 나름 준비를 했다. 일정된 면허 땄고 그리고 이제 그 버스 운전자 교육 다 들었다. 그래서 당장 내가 마음먹으면 취업할 수 있다 얘기하는데 근데 그분이 웃긴 게 뭐냐면 그 자기는 제안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는 설령 버스 기사 일하더라도 마을버스 과정을 안 거치고 싶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마을버스 할 바에 아예 버스 쪽 발을 안 들이겠다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제가 알기로는 제 방송에 그 시내버스로 일하시는 분들, 고속버스 이제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는데 대부분 버스 일할 때 루트가 마을버스를 거치거든요. 마을버스에서 한 6개월에서 1년까지 거칩니다. 그 이상 거치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마을버스에서 굉장히 채워서 그 시내버스 쪽으로 이직하려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보통 이게 정석이야, 이게. 대부분의 버스 기사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마을버스가 난 싫으니까 마을버스 안 하고 시내버스 다이렉트로 갈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기는 또 얘기하는 게 자기는 워낙에 운전을 좋아하고 운전에 자신 있대요. 나 그 말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운전에 자신 있는 것도 버스 운전이 아니다. 일반 세단이나 일반 SUV잖아. 버스 기사로 일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세단 SUV하고 버스 자체하고는 차가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운전 감각도 다르고 코너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게 제동거리 다릅니다. 운전 감각 자체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른 차입니다. 이게 완전 다른 차.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가 아무리 뭐 세단 같은 많이 몰고 SUV 많이 몰았다 하더라도 버스로 가게 되면 새로 다시 배워야 돼. 새로 다시. 그 버스 자격증 있잖아요. 일정량 자격증 혹시 따보신 분 있습니까? 예, 따보신 분도 있나요? 일단 저는 따봤습니다. 저는 정확히 2010년에 땄습니다. 예. 지금 저 운전면허증 보면 1.5톤 대형 다 있거든요. 예, 다 있어요. 근데 저도 대형 땄을 때 이거 어떻게 땄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거를 뭔가 실력을 딴 게 아니라 그냥 외워서 땄습니다. 이 정도를 따보시면 아시겠지. 이거 실력을 딸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강사분이 외우러 갑니다. 그 외운 국시도 따면 딸 수 있어.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따기만 했지 이걸 실생활 써먹지 못해요. 왜냐 학원에서 하는 거는 실무하고 연관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일정량 따가지고 뭐 화물차 쪽이나 버스로 가겠다고 하면 새로 다시 배워야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버스 운전 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버스를 모르는 거죠. 그냥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내가 버스 일을 익히기 전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잖아. 자기 운전에 자신이 있대. 어이가 없죠, 이게. 그래서 이 영상 보고 많은 버스 기사들이 좀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댓글 많이 달았어요, 이게. 아, 저런 사람 내 후임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어떻게 저런 사고방식 가지고 있지? 저러다 버스 운전하다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아니, 버스 기사 일이 쉬워 보이나? 만만해 보이나? 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지? 저 사람 장난하는데 사고 크게 내고 아마 버스 쪽 발 못 들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현직 기사분들 중에서. 기분 나빠하는 거지, 대다수가. 아마 그거는 그거 봤을 거야, 댓글을. 이 버스하고 일반 차하고 다른 게 버스는 승객을 많이 태운다는 거죠. 사람을 태우는 거죠, 사람을. 사람 엄청 많이 태우죠. 그리고 사람을 태우는 것도 우리가 있잖아요. 일반 차량에 사람 태우는 거하고 버스에 사람 태우는 거 다른 게 버스는 안전벨트가 없고
이제 앉아서 가는 자리도 얼마 없잖아. 나머지는 그 손잡이 잡고 가는데 위험하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타는 그런 자동차하고는 다르죠, 구조가. 예. 버스 타다 보면 갑자기 브레이크 밟는다거나 갑자기 코너링 이렇게 좀 세게 하면서 뭐 넘어진 적이나 아니면 이제 넘어질 뻔한 적 많이 있을 거야, 이게. 버스 타다 보면 한 번씩 이렇게 넘어진 몇 분 계시거든. 이게 스마트폰 보다가 손잡이 좀 느슨하게 잡다가 기사가 브레이크 좀 밟았는데 제동거리 때문에 이제 그 압력이 건드리지 못해가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게. 간혹. 버스가 그만큼 이제 도로 변수가 많아요. 특히 어르신분들은 위험한 게 뭐냐. 어르신분들은 보통은 자리 내어주는 게 맞습니다. 어르신분들 있으면 무조건 자리 내어주세요. 비켜드리세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사고 나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어르신들 서서 가잖아요. 힘이 약하다 보니까 넘어질 가능성이 있고 넘어지면 대부분 골절이야. 골절이나 아니면 이제 인대 손상입니다. 뼈가 약하기 때문에. 그럼 기사 입장에서 물어줘야 돼, 그거를. 예. 그냥 있잖아. 어르신들 타잖아. 그럼 앞자리 뒷자리 다 양보하세요. 다 양보해요. 몇 분 좀 서서 가도 되잖아, 여러분. 어르신들 계시면요. 그분들 절대 있잖아요. 서서 있는 상태에서 타게 하면 안 돼. 절대로. 어르신들이 자리 안 비켜줘도 괜찮다고 하면 자리 다 내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버스에 돕는 거야,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가 전동시장 부근을 지난 노선은 노인들 많이 타고 불법 주정차 피해서 와리가리 쳐야 하고 버스는 와리가리 치수로 사고 확률은 올라가죠. 특히 출퇴근 시간 입석 승객이 버스 앞문에 못 닫을 정도로 탈 때는 엄청 긴장되고 손에 땀이 납니다.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도 승객들은 휘청휘청하지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이분은 서울 시내버스 이제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난 개인적으로 서울 시내버스 하시는 분들 되게 대단해. 서울은 차선이 많잖아. 차선이 많고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반 차들이 버스 기사들한테 이제 자리를 좀 안 비켜줄 거라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서울은 한 번씩 보면 워낙에 차가 많다 보니까 좀 예민해요. 다른 지역보다 많이 예민해. 그래서 버스가 이제 보면 이제 달리다가 이제 정류소 내리려면 차선을 변경해야 되는 그 자리를 안 내어줄 것 같아요, 느낌이. 안 내어줄 것 같아. 버스는 문제가 뭐냐면 달리다가 정류소에서 무조건 내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차선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게 엄청 까다로워, 이게. 왜냐하면 다른 차량들이 고지고대로 잘 안 비켜줘요, 이게. 버스 기사분들 알 거야, 이게. 특히 서울은 더 심하게, 서울은 노선이 많다 보니까. 그렇다고 내가 정류장 건너뛸 수는 없고 승객 기다리고 있잖아. 그럼 무조건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 정류장 쪽 가야 되는데 차선 변경해야 되는데 잘 안 비켜줘, 이게. 아니면 길막하는 경우도 있어, 이게. 뭐냐 하면 일반 차량이 그 정류소에 있는 데 있잖아요. 차를 딱 대가지고 안 비켜주는 경우도 있어. 난감하단 말이야, 이게. 서울은 진짜 좀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 워낙에 인구도 많고 차도 많다 보니까 빌런들도 많을 거 아니야, 이게. 그런 이제 그 자동차 빌런들도 많을 테고. 또 서울은 보는 눈이 많다 보니까 버스 기사가 조금만 안 좋게 운전하면 바로 민원 걸 거 아닙니까? 보는 사람도 많잖아요. 인구가 많다는 그만 이제 감차도 많다는 거죠. 뭐 버스 기사가 조금만 실수하면 그 이제 용납 못하고 바로 이제 민원 넣는다거나. 특히나 저 같아 그럴 것 같아요. 승객 꽉 차면 무서울 것 같아요. 승객 꽉 차가지고 있잖아요. 사람 이렇게 만석되면 무서울 것 같은 게 뭐냐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승객이 꽉 찼다는 건 짐을 많이 실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도 짐이죠, 엄밀히 따지면. 화물차도 짐만 실으면 브레이크 안 먹어요, 이게. 예. 아시겠지만 기어 안 올라가고 속도 안 나고 브레이크 안 먹습니다. 이건 일반 차도 마찬가지. 일반 차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반 세단도 사람 5명, 남자 5명 다 태우고 짐 실잖아. 오른밖에 안 올라가요. 제동거리 안 먹어. 코너 돌 때도 뻑뻑합니다. 이거 다 있죠, 여러분. 버스는 더 심하겠지. 버스는 보통 만석이면 4, 50명 태우지 않을까? 그보다 더 태울 수도 있고. 꽉 차 있단 말이야. 사람이란 집이 꽉 차 있어.
더 안 먹겠지, 이게. 브레이크는 아니면 이제 코든이 더 안 먹겠죠, 이게. 그리고 버스는 문제가 뭐냐면, 이 후방이 안 보입니다. 예. 뒤가 안 보여. 왜? 일반 자동차 세단은 룸미러 있잖아요. 백미러 있고 사이드미러 있으니까 다 볼 수 있잖아. 물론 사각지도 있긴 하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겁이 안 나요. 안 나는데 버스는 뒤가 안 보입니다. 사람 꽉 차는데 뒤도 안 보여. 그 상태에서 어떻게 운전하는지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운전면 학원에서 일정 정도 따자는 건 버스 타면 딱 무서운 게 뭐냐면 뒤가 없어요. 뒤통수가 안 보여. 그러니까 버스 뒷부분이 안 보입니다. 아예 안 보여요. 그냥 뒤가 없다 생각해야 돼. 좀 당황스러워 이게. 보통 운전하면 이제 룸미러 보잖아 이게. 습관적 보잖아요. 근데 버스는 이게 룸미러가 있긴 하지만 뒤통수가 거의 없어 이게. 그게 운전하다 보면 이제 버스 뒤에 차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어떻게 다 예측하고 운전하는 거지? 그리고 만석이 또 있을 거 아니야. 아침엔 다 만석이잖아요. 그 상태에 사고 안 나고 승객자 안 다치고 그리고 노선 그 시간표대로 이제 시간 다 음수하고 운전하는 게 결코 쉬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뭐냐 하면 이 버스 운전이 있잖아요. 절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 그냥 간단한 일은 맞아요. 누구나 도전할 만한 일은 맞지만 그래도 잘하는 건 분명히 좀 숙달돼야 됩니다. 조심해야 될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난 운전 잘하기 때문에 버스 운전 자신 있어. 이렇게 만만하게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